이사비에 가전제품 다 바꿔도 돈 안 나오는 막 전셋집 똑같아. 근데 평면은 우리가 좀 더 낫다 그러네요. 난 안 가봤으면 모르겠어요. 한번 가고 싶으면 한번 가보셔요.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많이 보냈어요 진짜. 여튼 내용이 이래요. 금액은 제일 싸요. 이 금액표 나중에 면면하게 보시면은 더블 테라스보다 제가 400만 원 더 싸게 했고 뭐 20층까지 올라가도 최상층까지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하고 제일 싼 거하고 400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그냥 푼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8년 연세는 뭐가 유리하냐? 일단 오늘이 2017년 12월이지 않습니까? 준공 예정 시기는 2019년 10월경입니다. 준공이. 요때 이제 시작을 해요. 8년인데 2년 이렇게 됩니다. 요래서 8년이에요. 지금 쓰는 전세 계약서는 2년짜리 임대차 계약서예요. 2년짜리 임대차 계약서고 2년마다 갱신을 해요. 그런데 갱신을 살 사람이 갱신하는 거예요. 회사랑 합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전셋집 보면 어때요? 전셋집 다들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전셋집 있다 보면 제일 짜증나는 게 이제 살만해갖고 이제 좀 적응 될 만하니까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팍 올려달라고 그래요. 저희 옆집이 전셋집인데 이번에 전세 보증금 4천만 원 올려달라고 그러네. 그럼 거의 그 집 아저씨가 답에 태우면서 나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4천만 원 누구네 집 개 이름 쓰고 4천만 원 팍 올려달라고 그래. 답이 안 나와. 4천만 원 못 구하면 어째? 이 사람은 나가야 돼. 그러면 주변 시세가 또 4천이 올라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여기에 들어서 4천 올라간 금액에 전세를 살아요.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근데 이거는 나라에서 법으로 막아놨어요. 1년에 5% 미만으로 올리세요라고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1년에 5%면 1억 6천짜리면 5%면 800만 원 돈이잖아요. 그럼 2년이면 1600만 원에 오르는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안 됩니다. 1년에 5%를 부영아파트가 광산구에서 막 올리니까 대법원에다가 입주민들이 소를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나온 게 너네 3.6%만 올려. 그리고 왜 그럼 그렇게 됐냐면 5%를 올리고 나서 관할 광산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요. 우리 5% 올립니다 하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법이 진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5% 주변 시세가 올랐고 물가가 올랐고 이랬고 저랬고 했기 때문에 우리 5% 올리겠습니다 하면은 구청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5% 정도 올릴 수가 있어요.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신고제하고 이전 앞으로는 허가제가 돼요.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얼마가 예상이 되냐면 실제적으로 계약서를 이때 한 번 쓰잖아요.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쓸 때 5%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계약서에는 매년 5%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매년 5%는 올릴 수도 없고 법 자체도 거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은 아마 2년에 5% 이내가 될 거예요. 그마저도 중간에 너무 반발이 세면 다 못 올려요. 왜? 우리 이렇게 모델하우스 해가지고 114세대 채워놨는데 2년 만에 한 5% 올려가지고 800만 원 올렸더니 우르르 빠져나가 버리면 이 사람 다시 어떻게 모집해?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도 절충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전세 아파트다 보니까 입대위가 생길 거고 입대위에서 회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이거는 느닷없이 4천만 원 올려달라는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안 나와요. 맥스가 지금 800만 원 정도고 그 밑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2년마다 한 번씩 협의를 해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8년이 되면 8년이 이제 다 찼네요. 애기들이 초등학생도 안 돼서 들어온 애기들은 중학생이 됐겠고 중학생인 애기들은 뭐 대학생을 졸업했거나 뭐 이제 그랬겠죠. 이제 나름대로 한 세대를 살았어요. 8년이 지나서 이제 갈림길이 세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 회사에서 분양 전환을 할 때 합의가가 나옵니다. 이때. 그리고 모든 이 상승률은요, 계약 갱신으로부터 3개월 전에 회사가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와가지고 막 올려다 이렇게 보면 계약서에 다 명기가 돼 있어요. 전셋집인데 좀 제도적으로 조금 보장이 된 전셋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년마다 이렇게 가고 8년 돼가지고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분양 전환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법은 뭐라고 돼 있냐면 8년 이내로는 분양을 하지 말아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면 법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8년 이후에 전세를 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회사에서 분양받으시 형편이 안 되세요? 좀 더 전세로 사시든가, 전세로 당신한테 내놓고 우리는 매수자 찾아볼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도저도 살아보니까 나는 이제 집을 넓혀야 돼. 그럼 어째? 본인이 냈던 보증금 1억 6,500 플러스 상승분까지 해가지고 있는 돈 그대로 다 받아서 퇴가하든가. 돈의 손해를 봐야 안 봐요? 이자는 안 나오지만 손해는 안 봐요. 이게 유리한 점이에요. 분양 전환을 쉽게 말하면 저는 이거를 어떤 개념으로 보고 있냐면 사실 후분양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후분양은 뭐죠?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 몇 개월 전에, 지금 나라에서 계속 그거 하자는 거잖아요. 건물 보고 계약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보다 조금 더 앞섰죠. 살아보고 계약하라는 거예요. 전세로 살아보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특히나 임대 아파트를 해본 조직분양팀이 거의 없어요, 광주에. 조직분양으로 들어갔던 현장은 대선 대리 현장, 그리고 큰 세대들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동호하고 프라임 2현장밖에 없거든요, 조직분양. 그래서 조직분양에서는 임대 이런 지식을 설명해줄 어떤 대행사나 브리핑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래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듣고 아마 먼 훗날에 다시 한번 그런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으나 굉장히 특별한 제품인 거는 맞아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아파트 미분양이나 아니면 오피스텔 슈킹 부동산이나 뭐 아니면 레지던스 호텔이라든가 이런 파생 상품하고는 좀 다르다. 원류가 정책 상품이었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조건은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에서 내가 크게 말씀드릴게요. 고객들이 제일 물어보는 베스트 물건 질문 2개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와요. 자, 내가 살다가 2년 후에 살다가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퇴거 조건 어떻게 되나요가 문제예요. 300세대가 넘는 뉴스테이는 8년 동안 강제예요. 그러니까 중 뉴스테이 효천지구권은 8년 동안 살아야 돼, 무조건. 맹이병이면 안 돼. 근데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300세대 미만급이라 이 중간에 나갈 거면 후차임 구해놓고 나가면 아무 문제 없고, 내가 후차임 구할 능력도 안 돼. 보통 대부분 전세 후차임 구해져요. 1억 6,500에 2019년도에 돼가지고 2년쯤 살 때 되면 2021년이잖아요. 2021년에 25평 아파트가 전세 1억 6,500짜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100% 없다라고 봐요. 이거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25평 아파트 1억 6,500에 사랑방에 주광고만 내도 이건 다이렉트로 나가요. 그리고 지금 사랑방이 평으로 검색한 다음에 가격 낮은 순으로 정렬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상단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후차를 못 구할 수는 없는데, 설사 못 구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2년이 되는 3개월 이전에 퇴거에 대한 내용을 통지를 해주면 시행사랑 합의가 되면 나갈 수가 있어요. 왜? 임대차 계약서는 2년짜리.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 더브이틀 했을 때 상담사가 그렇게 말하고 나한테 기지개 혼이 났는데, 살다가 언제든지 그냥 마음대로 나가시면 돼요. 돈 내줄 거예요. 개 쌍욕 먹었어요, 저한테 홀에서. 있지도 않은 허위 브리핑하고 있다고.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전셋집 월세집 살고 있죠. 심지어 월세집도 그러긴 안 되잖아. 기본 상식이 근거하자니까. 상식이 없는 이야기는 하면 안 돼. 우리가 개인하고 월세집 전셋집을 맺어도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내가 전셋집 방 빼도 보증금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주잖아. 후차에 걸어오면 내주잖아. 아니면 계약이 종료가 되든가.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표준 임대차 보호법에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데 없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퇴거 조건이에요. 그래서 퇴거 조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8년 후에 분양권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물론 브리핑에는 뭐라고 하냐면 최초 계약, 왜? 우리는 계약을 땡겨야 되니까. 최초 계약자에 한해서 분양 전환의 우선권을 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계약서에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우리가 만든 계약서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표준 임대차 계약서예요. 거기는 그런 내용이 있을 리가 없지. 8년 뒤에 누가 어떻게 될지 알아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어느 분이 먼저 갈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우선권은 없어요. 사실은 우선권은 없으나 왜 우선권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해보세요. 모델하우스 지어서 이거 다 짓는데 돈 들고, 대행 수수료 주는데 돈 들고, 조직분양 들어와서 돈 들고, 이 생돈을 들여가지고 입주자를 114개를 모아놨는데 8년 후에 이제 분양을 하겠습니다 해서 다시 모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이거를 분양을 한다 말 돼야 안 돼요? 상식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팔어? 살고 있는 사람한테 팔지.